네, 해주세요. 그동안 소리가 안 들렸나 보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는 내원장외과 박정희이고요. 저는 오늘 석회화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화건염이라 그러면 어깨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어깨 질환은 석회화건염과 아니면 오십견, 그 두 가지 병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깨가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깨가 아픈 병을 통칭해서 어깨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절이 굳은 동결견, 어깨가 관절이 굳었다 하는 병들을 동결견이나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짧은님, 좋은세상님, 이영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석회화건염은 생기는 장소가 보통 어깨에만 생긴다고도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로랑킴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거기에만 당연히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생기는 건 어깨가 가장 짧은, 가장 많이 알려져서 거기에 생긴다고 알려 있지만, 그 장소 이외에도 고관절, 힙 조인트라 그러죠. 힙 관절, 고관절이거나 아니면 팔꿈치에도 석회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석회화건염입니다. 그러세요. 여기 김짧은님이 발바닥에 석회가 생겼다는데 이것도 석회화건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석회화건염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원인을 아직까지는 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설명을 이걸 해드릴게요. 석회화건염이라는 법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발바닥에 생기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이게 팔뼈입니다. 팔뼈에 상완골, 몽둥이 같이 생긴 게 팔뼈고, 여 옆에 이와 같이 석회가 하얗게 생긴 게 생겼는데, 이거는 보통 이와 같이 힘줄 속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기는데, 이 생기는 게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생겨서 염증을 일으킬 때 이와 같은 병을 석회화건염이라고도 우리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생기는 원인은 보면 아직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석회건염에 생기는 원인은 힘줄이나 근막이나 같은 곳에 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된 게 아물고 정상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 조직으로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 조직 대신 석회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1930년도부터 우리가 코드만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고, 이게 그렇게만 해서 정상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아는 부분에도 석회가 생겨난다. 그러니 이거는 그와 같은 다른 이유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막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생겨나는 거라,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석회를 만드는 조직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접합이 돼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접합돼서 하는 것죠. 서로 대치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딸기 80님, 베리타스 주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석회가 생기는 것들이 원인은 미상이지만, 석회가 일단 생기게 되면 그게 퇴행성 변화가 잘못 변성을 일으켜서 생긴 건지, 아니면 세포 자체가 석회를 막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환자분을 보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석회가 3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쭉 많이 생기시거든요. 생기는데 그 생겨난 석회가 여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80대 이후에 계시는 분들한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석회가 대부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계시는 분을 100분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석회가 생기는 분이 한 5분씩, 3분씩 있다라고 그러면, 80대에 계시는 분들은 100분 중에서 100분이 다 생기는 게 있는, 30, 서너 분이 다 계신 게 아니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이 석회화건염은 그것이 병이 계속 진행하는 병이보다는 조금씩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짧은님, 네, 세포가 석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대인님께서 어깨에 석회가 조금 있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예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약한 석회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석회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생활을 하다가 커졌다가 서로 소멸되는 성격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굳이 치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이게 증상이 있느냐, 증상이 없느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요. 보통 보는 방법이 석회 크기를 가지고 봅니다. 어깨에 생기니까 다른 관절은 또 다른데 어깨에 생기는 석회는 이 석회가 회전근개라는 힘줄 속에 보통 석회가 생겨나거든요. 생겨나는데 아니 또 삼각근에도 생겨나는 분도 있는데 회전근개라는 석회 속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크기가 5mm가 되기 전에는 5mm죠. 5mm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저 손가락 손톱 두께 한 반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는 크기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초음파로 보다가 작은 석회가 있어요. 꼭 여자분들 작은 근종이 작은 경우에는 신경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크기가 있을 때는 요거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5mm 미만짜리가 5mm 미만 사이즈로 계속 유지되어 있다가 서서히 저절로 없어져 버리면 몇 년 지나서 그러면 치료를 안 받고도 병이 서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것을 하면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쭉 지켜보시다가 이제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데, 네, 이용원님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이제 어깨 관절에 주로 호발을 하죠. 어깨 관절에 호발을 하는데 어깨 관절 이외에도 고관절에도 맞습니다. 이게 몸통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몸통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팔의 관절이 어깨 관절이고 그 하지에 다리에 가장 붙어 있는 관절이 고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도 구조가 어깨 관절하고 비슷하게 힘줄이 그 관절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고 있는 거를 거기에도 석회가 생기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흔히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잊어버리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생기면 어깨 관절만큼 많이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많이 쓰면 어깨에 생기느냐? 김짤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게 퇴행성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를 많이 쓰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깨를 많이 쓰면 생겨날 수는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많이 쓴다고 어깨가 생겨나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깨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쓰지 못할 때 퇴행성 변화가 되는 거니까 어깨를 많이 쓴다고 꼭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증상은 이렇습니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야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다가 어깨 질환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50견, 동결견에 대해서도 만들어드렸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계속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병들은 질환이 있어도 내가 늘 어깨가 조금씩 아팠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다가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뒤척이기는 하시고 잘 주무시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내가 오늘 밤에 이게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응급실 쫓아갈 정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예상을 안 하시고 대부분 그 생각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증상이 확 나빠지세요. 갑자기 부은다든가 하는 거. 왜냐하면 석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붙어 있는 게 안에 석회 성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 힘줄 속에 있다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면 자, 우리가 손을 한번 볼게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아프죠. 우리 당기면. 근데 막 꼬집는단 말이죠. 석회가 갑자기 확 커지면서 피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그럴 때는 팽창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팽창되는 게 아니고 석회가 있던 게 팽창되다 못해서 이제 삐져나오는 거죠. 삐져나오게 되면 그게 주변 조직에 석회니까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몸 안에 노출이 되는 거죠. 힘줄 속에서 힘줄 바깥으로, 회전근개 속에서 회전근개 바깥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된 것 때문에 염증성 반응을 확 일으켜요. 그러면 시뻘겋게 관장이 보면서 완전히 이제 불난 것처럼 되죠.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 오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하면 저 어깨에 불이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라고 하거나 어깨가 너무너무 화끈거려요. 어떤 분들은 어깨 속에 뭔가 뭐 약을 부어 놓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깨 질환이 오면 뭐 응급실에 저희들이 있어 보면 뼈가 다쳐서 부러지거나 탈구가 되거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석회 때문에 밤중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는 보통 보시는 선생님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오니까 응급 조치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약을 드리고 많이 아프시니까 진통 주사 같은 걸 놔주시고 이 병 자체가 오늘 내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응급실을 원칙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응급실에서는 경중도를 따집니다. 이거는 3시간 안에 30분 안에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게 뭐 한 6시간 정도는 괜찮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그렇지 많지 않은 거다. 그러면 그거는 조치를 취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 거기서 치료를 하거나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병이겠다 싶으면 그거는 응급조치와 약이나 주사나 치료를 해드리고 그걸 한 다음에 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영광띠에서 오늘도 질문 시간이 있나요? 하시는데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내용하고 저희가 맞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주 엉뚱한 다른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오늘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질문을 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회화 건염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특성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전 인구에서는 한 10% 정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약 한 500만 명이 통증이 있으신 거죠. 보통 40에서 50대에서 호발을 하는데 30대에서 80대 모든 연령에 다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를 드렸죠.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 그 퇴행성 병변이 있는 회전근개의 힘줄이에 석회가 생긴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와 같이 석회가 생기고 있을 때 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하는데 보통은 70대 이후에선 드물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검사를 했더니 다르다 얘기를 하셨는데 노랭키님이 어깨에 작은 석회가 있는데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석회가 있을 경우에 석회가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분들도 있고 힘줄 속이 부풀어 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석회에 있는 것들이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있는 것들이 관절을 굳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직견이 오는 거죠. 관절이 50견이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50견이 큰 의미에서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는 걸 50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50견 같은 게 오실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관절이 강직 생기는 거에 업줄겠죠. 그렇게 되면 강직 자체가 처음에는 석회 때문에 통증에 있던 분들이 석회 때문에는 통증이 없어졌는데 2차적으로 생긴 어깨 관절이 굳어서 강직이 생긴 거 50견이 생긴 거가 관절이 굳게 된 게 통증을 남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레칭 하시는 건 좋겠고요. 긴 짧은 일이 초음파 쇠석술 같은 것으로 석회를 부술 수도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쇠석술로 시행을 처음 하신 게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선생님이 모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얘기를 하면 아마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원래 초음파 쇠석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에 석회를 깨기 위해서 만든 장비가 아닙니다. 원래는
비뇨기과에서 요로 결석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던 게 이 쇠석슬이거든요. 근데 그 성분을 보면 요로 결석이 있을 때 딱딱하죠. 딱딱한 거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보통 깨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할 때 장필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서 CT 찍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CT를 찍어 보면 CT 기계가 모르긴 몰라도 사람의 몸통이 이만큼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동그란 원 속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크기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런 크기로 이제 하고 워낙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서 귀에는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막 듣고 그리고 치료를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요로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물 많이 먹으시라고 얘기 드렸죠. 이뇨제 들여서 빨리 물 빼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성분의 석회이기 때문에 이게 어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큰 기계로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안 없어지고 너무 힘들면 다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었던 게 요즘은 그렇게 해서 깨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계가 예전에 요로 결석을 할 때는 이 최석기가 기계가 여러 방향에서 힘이 들어가서 한 방향을 때리게 되기 때문에 깊이 조절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 나온 기구들은 그 깊이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석회를 깰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보면 남자분들이 많은가 여자분들이 많은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많은데 그래도 남자분이 없는 건 아니세요. 남자분들도 생기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7배 정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느 정도로 아픈 거를 그 밤에 응급실로 쫓아갔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을 뵐 때는 통증의 정도를 0에서부터 한 10 정도로 봅니다. 1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저 뒤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산모가 분만을 할 때 있는 통증 그것을 10이라고 봤을 때 어깨 통증은 보통 6.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피가 나고 어디가 잘려나가고 하는 걸 한 3, 4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피가 나는 정도, 뼈가 잘린 건 아니고 그 정도를 보는데 해서 그 정도로 해서 6.6이니까 아주 산통이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이 갑자기 석회가 힘줄에서 터질 때는 통증의 정도가 10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되고 그래서 통증 한 6 정도 돼서 저희가 보통 이거를 잴 때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막 문진표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귀찮으시지만 그거를 해주시는 게 그거에 통증이 있는 정도가 9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치료를 어떤 정도로 더 빨리 좋아지는 방법을 써드리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통증의 정도가 3이다. 그러면 뭐 비용 많이 안 들고 조금만 해서 치료해 드리는 것도 방법을 해서 일단 써보고 그래서도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센 치료를 해드려야겠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진표를 왔을 때 하실 때는 그 문진표를 잘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6.6 정도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담낭이 있어서 담낭염 생겨서 많이 아프죠. 그거를 저희들은 한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픈 정도가 통증이 그래서 급성으로 오느냐 망성으로 오느냐 보통은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만성으로 오시는 분이 5분의 3 정도 되죠. 58% 분들이 만성으로 오시게 되고요. 응급실 쫓아가시는 분이 한 27% 정도 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긴 짧은 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석회와 건염 통증에 진통제로 못 잡나요? 하는데 진통제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진통제로 치료가 되거나 이제 진통제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오실 때 만성적으로 계신 분들은 석회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석회가 너무 부풀러 올라서 부어 있지를 않거나, 아니면 석회가 터져 나와서 주변 조직으로 퍼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진통제를 먼저 저희가 드려보죠. 진통제를 드리면 그걸로 괜찮으시면 그것만 먹고 보통 치료를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좀 센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에서는 치료를,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이렇게 하죠. 보통 이제 관절경으로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면 한국은 입원을 한 며칠간 시켜드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서는 그 입원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럼 미국이 의술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수술을 하신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저희 질환입니다. 다른 질환이 아니고, 어깨 질환을 하신 분의 대부분 분들이 마약성 진통제와 스테로이드를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하고 나오시면 통증을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거의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이 새지, 이제 피만 이렇게 배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가셔서 집 근처에서 치료를 하거나 그 치료하는 도구들에서 집에서 치료를 하게 해드리는데, 한국에서는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마약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마치 수술 후 통증 때문에 한 며칠간 입원을 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고, 마약성 대신에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진통제를 주로 사용을 해서 통증 치료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통증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입원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로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주사도 안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석회를 깨는, 그게 석회가 통증이 심하게 느낄 모양의 석회면 그 깨죠. 그렇게 하고, 아픈 거는 치료 안 하면 반복되나요? 이렇게 크라우디아 0012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약제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는 하루가 반감기인 경우도 있고, 어떤 약제는 일주일이 반감기인 약도 있고, 어떤 약제는 한 달이 반감기인 약도 있어요. 먹는 약의 경우에서는 반감 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약 농도 조절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이라고 하는 건 병원에서 매일 입에다 넣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드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한 50알을 먹었는데, 모든 약이라는 건 너무 과량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는 빨리 씻겨 나가야지 그게 약의 부작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너무 길지 않도록 만듭니다. 근데 주사 치료 같은 거는 반감기를 좀, 그 약의 효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를 좀 길게 해놔도, 스스로 본인이 주사 맞는 분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감기를 좀 길게 해놓고, 자주 안 보시고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게 약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약은 좀 짧게 우리가 반감기가 돼 있고, 주사제는 좀 긴 주사 약제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치료를 안 하면 반복되나요? 그러니까 반감기를 보면 약의 진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의 분들은, 만일에 반감기가 짧은 약제들을 드시거나 치료를,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반감기가 떨어졌는데 원인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원인이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 다시 아프고 치료를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네, 시간이 지나면 아까 나아진다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아까 70대에서 80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통증이 생기셨어요. 아니면 뭐 한 50대에 생기셨다고 생각을 해보죠. 50대에 생긴 분들이 치료를 받는데 70이 되면 없어진다고 70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달 지나고 한 6개월, 1년씩 치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아프시면 그때는 치료는 받으셔야겠죠.
그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시면 5년, 10년씩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프신 거를 밤에 5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료는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생기는 건 어디에 생기느냐? 생기는 부위는 보통 이제 이거를 영어로 저희가 표시를 해놔서 죄송한데 어깨 근육은 앞쪽 근육, 위쪽, 위쪽, 뒤쪽, 뒤쪽 근육 이렇게 4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쪽 근육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위쪽 근육의 이름이 극상근의 근육의 건, 힘줄을 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 극상근 건에 보통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극상근 건에 잘 생기는 게 아마도 다른 근육에 비해서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이 오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주로 생길 때도 극상근에 보통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석회화 건염이 생길 때도 퇴행성 변화가 많이 되면 이 극상근 요 위에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팔뼈가 팔을 들어주면 이 견봉이란 부분에 이렇게 가면서 위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당겨주면서 근육이 움직이면 그 근육이 위에 있는 거에 가서 걸리면서 이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갈 때 그 제일 흔히 지나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뼈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위를 지나가서 팔 드는 동작일 때 많이 걸리지만 나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걸리겠죠. 안쪽으로 돌면 그러면 요 앞쪽 부분에 힘줄에 생깁니다. 그 생기는 게 견갑하건이라는 견갑하건 이 앞쪽에 있는 근육에 요 뼈에 부딪혀서 생기는 이제 석회화 건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이제 극상근의 뒤쪽 부분에 생기는 극하건이라는 근육에 요 근육이죠. 요 근육에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요 맨 밑에 있는 근육에는 거의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조적으로 힘줄이 많이 없고 근육이 뼈에 가서 직접 가서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붙는 구조라서 거기에는 소음근에는 잘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크기가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이 석회의 크기를 보통 크기를 재어 보는데요. 이렇게 석회 크기를 재어서 봤을 때 요 지름이 평균 한 11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분은 한 1, 2mm짜리도 있고요. 한 35mm, 35mm면 한 이만큼 하게 되겠죠. 큼지막하게 생기는 게 이게 보통 이 뼈의 팔뼈의 두께이 우리 한국 분들은 한 45mm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로 석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게 되겠고 그래서 보통은 질문이 있는데 이영광님께서 어깨 질환 중에 담,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계속 아픕니다. 어제도 많이 아파서 물리치료 주사 약도 먹고 있는데 스트레스하고 어깨 마사지 도수치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병원은 또 다른 선생님도 계시니까 다른 선생님이 봐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 동안 지금 치료를 하셨는데 안 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질환은 보통 병이 있을 때 느끼는 증상이 한 3가지쯤 증상이 있는데 일단 아프시죠. 아픈 게 심하게 아프지를 않으시면 대부분 분들이 좀 지내보세요. 아픈 거를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관절이 굳으세요. 그럼 관절이 굳으니까 관절이 굳은 거를 쓰지를 못하게 되다가 보면 이제 그 관절이 굳은 게 많이 아파지게 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하시는 생활이 모든 생활용품이 주변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 볼 때 의자의 앞에 있는 탁자에 멀리 있는데 신문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하다가 그게 팔이 멀리 뻗기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사이드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 옆에서 다 이렇게 해결들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사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실 때 이제 보통 병원들을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오세요. 그래서 어깨 질환은 저기서 2년 동안 아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년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행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물건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아침에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옷걸이에다 옷 걸어놨는데 이 옷걸이에 이 손이 안 올라가시는 거죠. 손이 안 올라가서 그거 끄는 거를 이와 같이 막대기 같은 걸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걸러서 밑에 잡아서 옷 입으시는데, 입을 때 아픈 팔을 이렇게 나중에서 이 손이 뒤로 안 넘어가시니까 아픈 팔을 먼저 끼세요. 끼서 손을 뒤로 돌려서 이쪽 팔을 끼시죠.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담 인대 손상, 그러니까 인대 손상이라고 하는 이영관님 얘기를 다시 조금 더 드리면, 인대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대가 손상이 돼서 인대가 건증이 생겨서 힘줄이 부어 있고 해진 분도 인대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완전 파열된 것도 인대 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가 퇴행성 변화가 된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된 인대에 석회가 생겨나면 그것도 인대 손상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인대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막 부어 있는 것도 인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대 손상의 종류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러니까 병리소견이죠. 병리소견 중에서 어떤 병리소견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면, 저 크기가 보통 있는데, 크기 있는 게 평균 한 11mm 정도 크기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11mm 있는 크기 중에서 5mm 이하짜리, 5mm 아까 얘기 드렸죠. 손톱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5mm 미만짜리는 대부분 통증을 유발하지를 않습니다. 통증이 생겨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석회의 병기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크기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이 병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이 석회가 치료를 할 석회인가 석회를 하지 않을 석회인가는 석회를 눌러봐야 돼요. 눌러봐야 되니까 예전에는 시암이라고 방사선 투시기가 있는 데 들어가서 그거를 기계로 우리가 돌려서 보면서 그 부분을 눌려봐요. 딱 걸리는 위치, 아 이거 아프세요? 이거 안 아프세요? 아 이거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되는 석회입니다. 이거는 눌러봐서 아프면 아 이거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석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예전에는 했는데, 그와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하신 거는 요즘은 초음파로 보면, 초음파를 보는 도중에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석회가 누르면 아프다, 안 아프다 라는 걸 알면 그 자리에서 방사선 투시기까지 안 봐도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요즘은 초음파로 치료할 석회하고 치료 안 할 석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눌러보거나 하지 않아도 5mm 이하로 되는 경우, 5mm 이하 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 이런 거는 조금 지켜보세요. 크게 걱정이 없으시고 관절이 굳어 있으시면 관절 굳은 거 치료를 하시고, 아까 스트레칭 운동 하시거나 해서 관절이 굳지 않고 편안하게 쓰시고 근육 밸런스를 맞을 수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석회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거였냐고요? 여기에 나왔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건데 제일 큰 게 제가 본 환자분이었습니다. 35mm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폭파되기 일부 직전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석회가 빠지고 나오면 힘줄이 많이 상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석회 속에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있는 데가 석회가 다 바뀌거나 석회가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빠져나가면 그 부분이 뻥 따니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다가 힘줄이 상하죠. 상하시는데, 자, 어깨 인대 부분팔, 나혜수님이신데요. 이 부분팔로 수술을 했는데 멀쩡하던 손가락 마디가 붉어져 나오고 손가락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쭉 펴러 하면 아프고요. 수술 부작용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깨 인대 부분 팔뿐만 아니고 어깨 수술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거든요.
보조기를 착용을 하는 건 이제 어떤 보조기를 하냐고 하면 예전에는 보조기를 착용을 몸에 쫙 붙여서 이렇게 손이 앞쪽으로 오게 하는 보조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관절이 굳어서 나중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재활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보조기가 미국에 있는 스테펜 스나이더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조기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보조기가 몸을 몸에서 한 30도 띄고 옆쪽에서부터 이렇게 딱 뒤로 놓지를 않고 약간 한 20, 30도 앞으로 놓고 팔을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한 30도 정도 안쪽으로 놓은 이런 상태로 팔 위치가 되도록 보조기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보조기가 이게 어깨 힘줄에 있는 데를 수술을 어떤 여러 가지 수술 중에 수술을 해 놓으면 힘줄이 이렇게 있어서 손이 안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돌면 이 앞쪽 힘줄이 당겨지면서 힘줄에 스트레스가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뒤쪽이 아프고 팔을 밑으로 내리면 위쪽 힘줄이 이렇게 당겨져 내려와야 되니까 아프니까 그 힘줄의 스트레스가 제일 안 가는 위치가 어느 건가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위치를 만든 거죠. 근데 만들었는데 팔을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지금 나의 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손가락이 붉어져 나오고 안 쥐어지는 일이 좀 적어지세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면 문제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 보조기를 해드린 효과가 없어지세요. 그래서 팔꿈치를 90도로 보통 고정을 하고 팔이 이런 위치에 있도록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드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피가 펌핑을 해서 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 피가 나오는 게 이렇게 오다가 다시 팔을 움직이면서 자꾸 팔을 움직여줘야 이 근육이 팽창을 하면서 이게 혈관을 펌핑 작용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거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걸 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피의 임파액이 많이 붙게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가 붓는 거죠. 붉어져 나온다는 게 붓는 거고 주먹도 안 쥐어지는 게 그 임파액이 손에 많이 차서 그렇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대부분 관절염이나 신경이 눌리는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게 초기에 살짝 와 계신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보통 분들은 거기에 보통 요즘은 보조기 드릴 때 보조기 앞에 이런 볼을 하나 달아 놓거든요. 볼을 달아서 이 볼을 이렇게 주물럭 하시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드려서 이 손이 피가 림파선이 들어가 있던 게 펌핑을 해서 위로 자꾸 많이 올라가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림파선이 있으면 그 안쪽이 이제 그걸 잘 못하시면 이와 같은 관절염이 살짝 오신 분들은 손가락이 붉어져 나오고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고 하니까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들은 예전에 소프트볼 있죠? 전구공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 아니면 집에 뭐가 좋을까요? 집에서 우리 빨래할 때, 집 설거지 할 때 쓰시는 스펀지 있죠? 스펀지 같은 걸 주먹에 쥐시고 계속 주물럭 하세요. 그러면 그게 펌핑 작용이 되면서 몸에 있던 임파액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이 붓는 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게 보조기 하고 있던 걸 풀고 좀 며칠간 이제 몇 달 쓰시면 그건 점점점 없어지세요. 없어지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정 힘드시면 아침이나 저녁마다 따끈한 물에 손을 담궈 주세요. 손을 담궈 주시면 그와 같이 부은 게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자, 슬기로운 취미생활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어깨가 아프더니 올 3월부터는 팔이 안 올라가요. 팔짱도 못하고 뒤로도 못 올리고 다음 주 병원 예약 어떤 스트레칭 해야 될까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하셨는데 이제 병이 지금 관절이 굳은 증상이 있는데 굳은 증상이 굳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굳는 원인을 찾으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해 드렸던 걸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세요. 만일에 회전근개의 로테이터, 영어로는 로테이터 커프라 그러고, 그 영어에 이제 임핀지, 커프 테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프로즌 숄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힘줄에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칭 운동은 저희가 전에 했던 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손을 이렇게 뻗고 앞으로 해서 쭉 위로 올리는 운동 해보시고, 손 뒤로 잡고 바깥으로 벌리는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팔꿈치로 반대쪽 어깨에 오도록 하는 걸 하시고요. 아까 뒤로 팔 못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뒤로 못 올리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를 올리게 되면 힘줄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힘줄이 늘어나다가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보시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시고 다시 이제 본래대로 얘기를 들어가면, 지금 그래서 부착 부위는 여기에 보이는 게 요게 힘줄이고요. 요게 힘줄이고 요 위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착되는 부위에 한 1, 2cm, 여기가 피가 제일 안 통하는 부위예요. 임계점, 허혈 임계점인데, 이와 같은 거에 가서 여기에 주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긴다고 저희가 표시를 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와 같이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박회가 생기는 분들이 그 힘줄에 석회가 생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힘줄에 석회만 생기면 좋은데, 석회가 생긴 분들이 일부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세요. 파열이 되셔서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 전에 대니님께서 발뼈, 발목에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저가 생기는 게, 어깨가 생기는 게 제일 흔한 게 어깨 관절이라고 얘기했지만, 어깨 관절 이외에도, 그러니까 고관절을 아까 얘기를 했네.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 팔꿈치 관절 같은 데에서는 외상가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팔꿈치죠. 여기 팔꿈치 같은 데는 적게는 한 10%, 많게 아주 엑스레이 좋은 기계로 봐서 하면 한 50%에서 석회가 생기면서 힘줄이 외상가염이 생긴다고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뼈, 발목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힘줄이 있는 부분이 발목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바로 MRI만 찍어보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게 뼈 모양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를 보는, 모양이 정렬이 잘 돼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뼈가 더 자라났는지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석회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같이 한 번 더 검사하는 것보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나오니까 그와 같은 것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음량이 근데 제가 더 크게 얘기할까요? 예, 저희가 한번 볼륨을 올려봐 주시고요.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 먹다가 급성으로 저런 식의 통증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로아큐탄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흔히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아주 희귀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10만 명에 한 명씩.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도, 그 파열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게, 그 석회가 있는 것들이 점점 파열이 되면, 이제 파열은 되면 커지는 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석회뿐만 아니고 파열에 대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 주셔야 되세요. 이영민님께서 석회화가 심하면 또 다른 치료는 없는지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럼 그 얘기로 가볼까요? 자, 해서 생겼고, 치료 방법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약물요법, 주사요법, 물리치료, 체충격파 같은 것들로 치료를 합니다. 조금 전에 조금씩 얘기는 다 드렸는데요. 약제는 이제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약을 조금씩 줘가면서 그 치료에 반응을 하고, 왜냐하면 그 급성 통증이 좋아지시면 급성 통증으로 한 거를 낫게 하면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병이 점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이상 아주 심해졌다가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좋아질 수가 있는 확률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해보고요. 그래서도 안 되시는 분은 제 주변에 여기 밑에 보면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 뻘건 것들 보이죠? 이 뻘건 거 보이는 게 다 염증입니다. 이와 같이 염증 같은 게 꽉 생기고 염증 세포가 자라나면 약물이 그 먹는 것으로 침투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 침투가 안 되시는 거를 우리가 보통 주사요법을 해서 약을 빨리 침투를 시켜드리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여드리고, 관절이 굳거나 염증이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하죠. 물리치료를 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고 관절 굳은 걸 풀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절에 광직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광직에 대한 도수치료 같은 것도 시행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석회가 한 5mm가 넘어가고 점점 커진 분들이에요. 5mm가 그러면 그거는 주사를 가지고는 석회를 깰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뽑아내시는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를 저기 있는 데에다가 주사바늘을 2-3개를 넣어요. 환자분을 넣어서 그거를 안에를 물을 넣어서 하는데 무척 아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줄 있는 거에 여기 생살에다가 주사를 찔러서 그거를 부풀려서 그 안에 석회를 같이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도 예전에 한동안 했었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뭐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다 그래서 저는 그 치료는 그렇게 권장하거나 있지 않고 요즘은 잘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체외 충격파를 하는 거죠. 체외 충격파를 해서 이거를 저렇게 나온 거를 바늘로 찔러서 석회가 나올 구멍을 만든 다음에 체외 충격파로 깨버립니다. 깨시면 보통 뭐 한 서너 번 하시면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일부 병원은 이제 기계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한 10번, 20번 하셔야 되는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체외 충격파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강도가 고강도 체외 충격파가 있고, 중강도 체외 충격파가 있고, 저강도 체외 충격파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 체외 충격파 기계는 비용이 하지만 이 좁은 장소를 세게 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는 잘 깨지는데 문제는 조그마한 부위에 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통증이 심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강도로 하실 경우에는 이게 넓은 부위에 저강도로 해주니까 통증은 적고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타나서 좀 천천히 치료를 받을 때는 이제 저강도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체외 충격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관절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게, 여기에 보면 밑에 보이는 이게 관절경 치료인데요. 여기에 있는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석회에 있는 부분이, 석회가 이렇게 치약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쪽은 진짜 치약 같죠? 이와 같이 치약같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이제 그 나온 부분에 석회 있는 데가 빠져나가면 염증성 질환을 없애니까, 염증성 질환을 없애면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말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많은 부분이 그럼 얼마나 우리가 수술을 해드려야 되나, 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석회와 건염을 치료를 할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분에 1분 정도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10분에 9분은 수술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아까 같이 약제 드리고 주사 드리고 물리치료하고 체외 충격파하고 해서 치료를 가능하면 해드리는데, 한 분은 수술을 하는데 어떨 때 하느냐, 아까 얘기해 드린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통증이 있는 때 하고요. 두 번째는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지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아파서 하는데 나는 지금 한 너댓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 뭐 수영하고 싶은데 수영도 못 하시고, 운동 다니고 싶은데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같이 한 20몇%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저희가 파열이 동반되어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기억해 두실 거는 대부분의 분들은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해도 치료에 잘 반응을 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 대부분의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고 일부에서만 수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서 드리면요, 이렇죠. 석회화 건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와 같이 생기는 게 어깨 관절에 흔히 생기는 석회화 건염이신데, 이 석회화 건염은 우리가 뭐 어깨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절에도 다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관절에도 생기고 무릎도 가능하고 발목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으실 때 아유 나는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지 마시고 찍고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안 보일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내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깨 질환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게 응급실로 쫓아가시는, 뼈가 부러지신 거 말고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격하고 격렬한 심한 밤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아하, 내가 석회화 건염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석회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동안 잘 썼는데 조금씩 불편하다가 갑자기 확 아파지면 혹시 내 옛날에 조그마했던 석회가 그때 갑자기 요즘 점점 커진 거 아닐까, 나빠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병원에 예전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석회가 예전에 있던 게 좀 나빠진 모양이구나, 이제는 치료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남성보다 주로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에서 많이 생겨서 남자분들도 뭐 걱정은 하셔야겠지만 중년 여성에서 생기는 거를 확인을 한번 내가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이럴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얘기는 직업하고 외상하고는 무관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팔을 많이 쓰는 분이면 석회화 건염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신 분들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와 같은 걸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석회화 건염은 그런 직업하고 관계가 없으시고요. 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비보험이 문제가 되세요. 석회화 건염이신데 실비보험에 외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적어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석회화 건염의 외상에 대한 코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질병으로 돼 있는 거고 전 세계 분들이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도중에 그거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잊어보시고 병 자체에 치료하는 것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치료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 23%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반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거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나으세요. 근데 그게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아주 작으신 거 있잖아요. 작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파열이라 있어도 그거는 수술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두께의 반 이상이 넘어가거나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잘 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수술을 하시면서 할 때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석회도 치료하고 회전근개 파열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를 하시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석회가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스냅을 주는 동작을 피하셔야 되세요. 이런 거 치료하시는 분 중에 저 환자분 중에
작년에 두 분이 석회화 건염을 치료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셨어요. 한 분은 생기신 분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석회를 제거를 하고 나면 거기가 약해져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아물기 전에 일을 뭐 계속 위아래로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힘줄이 약한 데에서 힘든 일, 먼 데 있는 물건 잡아당기고 하시다가 힘줄이 끊어지셔서 수술을 하신 분이 있으셨고, 또 한 분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추석에 치료를 하고 치료 끝나셨어요. 저하고는 얼만큼 다음에 힘줄이 아문지 한번 6주 있다가 저희가 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사이에 추석이 계셔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친지분하고 만나서 고도리를 치셨대요. 고도리를 치고 하는데 광 잡다가 이걸 세게 스냅을 딱 치신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 뭐 추석 끝나고 엉엉거리고 오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저 석회화 건염은 끊어질 때 보통 끊어지는 게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끊어지는데요, 힘줄이. 석회화 건염은 힘줄이 약한 상태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파열하듯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보다 좀 안 좋으세요. 안 좋으니까 조심조심해서 그거만 넘기시면 파열 안 되고 아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이영민 님께서 파열되었다고 치료했습니다. 이제 견갑골절이 아픈데 치료를 했다고 그러셨네요. 견갑골 쪽이 아픈데 이제는 수술해야 하는지요? 이러는데요. 아마 이분은 관절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으면서 관절이 굳어 계셨을 거예요. 그 굳어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힘줄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이게 굳으면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쓰냐 하면 팔을 이렇게 쓰세요. 어깨를. 그러면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팔이 굳으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쓰시게 되면 그 주변에 붙은 근육들이 무리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견갑골 쪽의 근육이 뭐 여러 개 견갑 거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같은 근육, 아니면 앞쪽에 있는 전거근 같은 들이 막 무지 아프시게 돼서 그와 같은 걸 아프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 더 심해졌나를 알아보셔야 되고 관절이 굳은 게 남은 게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석회화 건염은 수술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대부분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신 다음에는 힘줄이 그렇게 파열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셔야 이제 이거는 수술 없이 잘 낫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게, 내가 석회가 하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안 받고 저절로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환자분들 물어보시는 게, 또 석회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위치 말고 주변에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생겼다고 만세하고 할 게 아니고 조심조심해서 팔을 쓰시는 게 필요하고, 생긴 부분에 또 생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덜 됐나요? 하는데, 그러면 옛날 엑스레이를 다 그래도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이유 목사님이 그래도 재발이 궁금하셨네요. 그래서 다른 데도 생길 수 있고 오른쪽에 생긴 게 왼쪽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옛날 거하고 다 해보면 쭉 했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그 옆에 또 쭉 생겨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퇴행성 질환의 힘줄이 퇴행성된 데에 생겨난 거니까 사람 몸이 한 군데만 퇴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되면 여기 불 끄고, 저기 있으면 저기 불 끄고, 여기 불 끄고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세요. 이거 근데 질문이 하나 왔는데 여기까지 볼까요? 30세 여성입니다. 무거운 거 들리를 많이 했긴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가슴 안쪽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많이 아파요. 팔 저리고 어깨도 아픈데 정형외과 먼저 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드셨는데,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셔서 움직이는 게 팔이 안 움직이시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 문제고, 오른쪽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왼쪽인 경우에는 심장 쪽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가슴의 안쪽에 있는 거는 가슴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같이 안쪽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면 정형외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얘기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비욘디 앱에 질문 남겨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섬세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